사실 두 번째는 저는 금년 4월 우리 국채가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패시브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서학개미를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리스크 리턴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저희 금융 전략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본 유입의 파이프라인을 이번에 어떤 채권 지수 편입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그 안에는 사실은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집 살려고 노동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굉장히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쪽으로만 투자하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또 하나의 연장선이 바로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근데 우리가 지금 크립토를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자세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크립토 유동성 1위잖아요. 그 시장을 잘 이용했을 경우에는 해외에 비트코인 가진 자들 한국 와서 그거 매도하고 그거를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토큰 증권 시장을 만들어놔서 그쪽 자본 유입을 시키면요. 기본적으로 크립토 유동성을 우리가 원하는 혁신 기업의 자금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좀 유연한 생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필요하고 금융도 혁신 금융 그리고 혁신을 도와주는 금융적인 인프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제조업도 혁신시키는 아까 그 방법 자동화랑 데이터화 디지털화 금융도 플랫폼화되어 있는 금융을 잘 활용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우리 금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주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했을 때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 같은 일본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돈을 어디다 어떻게 투입시키고 그랬을 때 얼마큼 정책적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부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어주느냐. 저는 사실 이번에 신년이라서 이렇게 경제전망 각국 거를 좀 읽으면서 처음에는 AI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금리 정책에 포커스 맞추고 읽다가 자세히 보니까요. 의외로 공통점은 거꾸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현재 2026년 경제에서 내수가 단단한 데가 다 순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도 보면 유럽에 항상 빈자였던 그다음에 유럽 문제의 가장 큰 문제 덩어리였던 스페인이 제일 독일보다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인도를 비교해도 인도가 훨씬 내수 시장이 단단하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봤을 때 저희도 이제 결국은 내수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민간 소비라고 하는 게 이게 갑자기 민간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 가처분 속도도 빡빡한데 지갑을 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독일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중국하고 독일이 둘 다 수출 지향적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큰 혜택을 보는데 둘 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파편화되고 글로벌라이즈돼 있지 않는 그런 세계 무역 질서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지금 두 나라 다 수출의 미국의 관세 때문에 수출의 역풍을 받고 있는데 그 타개책을 아세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세안 시장은 지금 덤핑에 이래갖고 지금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거기에 저부가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결국은 내수다. 그러면 이제 내수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제 중국하고 독일을 봤더니 독일은 그동안 재정을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공공인프라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공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비용을 줄여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그게 소비를 연결될 수 있게 해주고요. 중국은 반대로 과잉 투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저희보다 더 아주 저희는 몇 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40조 넘게 소비 쿠폰인 이구신환 그래서 옛날 가전제품을 새로 바꿔줬을 때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걸 40조 원을 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40조 원 정도의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가처분 소득을 그러니까 그 가처분 소득을 놀려주는 거죠. 그래갖고 소비를 아예 그냥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보면 한편으로는 저기 뭐야 중국과 비슷한 그 소비를 직접 그 저기 뭐야 그 받쳐주는 그 소비 쿠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전 특히나 디지털 관련된 왜냐하면 그렇죠. 땅덩어리는 키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덩어리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저희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생태계예요. 이커머스 생태계예요. 땅덩이 우리가 실제로 있는 좁은 데서 할 수 있는 내수 진작은 저희가 한계 극복이 안 되지만 이커머스나 디지털 스페이스에서의 한국의 경제 영토의 경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땅덩어리가 작지만 세계 무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정책적인 전략적인 투자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사회 간접 자본, 그 인프라를 정부가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줬을 때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라비티나 여러 가지 디지털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무형 자산들, K-팝, 타 이런 거 다 무형 자산이잖아요. 저는 지금이 아마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의 디지털 영토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기했을 경우에는 이 작은 땅덩어리를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가 신흥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인구 보너스 종료를 선언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제조업도 디지털화하고 금융도 디지털화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 보너스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체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돈을 써야 됩니다. 제대로만 쓸 수 있으면은 저는 절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있는데요. 제가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은 사실 제가 그 고령화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사실 고령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노동력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이민이고 또 하나는 이제 로봇과 같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노동력 부족을 로봇이 하게 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경쟁시켜 봤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근데 이민은 사실 이게 그 고기술 이민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컬처럴한 어떤 그 컨플릭트도 생길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거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디지털 경제라는 게 적어도 로봇을 활용하면서 이 디지털 쪽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고령화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오늘 저희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2025년 뭐 어떤지 한번 뒤집어 보고 2026년 모든 전망은 다 틀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 논의된 게 뭐 많은 그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싱글러리티에서 준비 싱글러리티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